유튜브로 보고 제가 한번 해봐야겠다 하고 왔는데 그래도 확실히 전문가분들이 오시니까 제가 보지 못했던 부분이나 더 이제 전문가분이니까 더 세심하고 꼼꼼하게 봐주시니까 아, 이런 부분도 내가 혼자 왔으면 놓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혹시 이제 중고차를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은 꼭 요청하셔갖고 연락하셔서 검사받고 오래오래 무사고로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 실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만정입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 광주 매장 쪽에 있는 G90 차량을 저희가 동행 구매를 해드렸죠. 가가지고 검수대행. 예, 아무튼 앞에 3박자 사고가 있는 차량이었는데 이 차량에 대해서 좀 출고 전에 꼼꼼하게 점검을 받고 싶다, 검수를 진행하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에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고객님께서 오늘 아침에 이제 KTX를 타고 광주에 오셔가지고 저희 매장을 직접 오셨고 저희를 만나가지고 이제 차량에 대한 검수를 진행을 했는데, 자, 오늘 G90 차량 어땠습니까? 일단 앞쪽에 3박자 사고가 있는 차량이다 보니까 잘못 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일단 수리 뭐 잘 돼 있고 사고로 인해서 주행에 영향 끼쳐지는 부분이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었고, 그 다음에 성능 기록부에 체크되지 않았지만 또 이제 뒤쪽에도 수리가 된 부분이 그렇죠, 있었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좀 속은 기분 드는데 미리 이제 사전에 다 발견해서 그 부분을 포함해서 이 금액에 살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매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고객님께서도 지금 이 G90을 사기 위해서 G80하고도 좀 비교를 많이 하셨고 다른 이제 동급 매물들과 이제 비교를 많이 하셨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3박자 사고가 있다 보니까 동급 대비 좀 저렴한 차량이었지만 사실 고객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술기운의 계약금을 놓고 이제 광주로 오려고 했는데 겁이 났다. 이게 뭐 AS가 살아있긴 하지만 또 사고차다 보니까 어떻게 어디서 문제가 있을 줄 모르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겁이 나서 이제 저희에게 대행을 맡기셨는데, 이런 부분 사고차 같은 경우 저희가 잘 봐야 되는 이유 어떤 부분을 좀 봐야 될까요? 일단 오늘 본 차량 같은 경우 한 가지 알고 있어야 될 게 본네트 도색이 완전 완벽하지는 않아가지고 살짝 조금 20% 부족했다. 그리고 도색이 들어갔으면은 추후에 시간이 지났을 때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고 그 변색이나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수 그 있고. 부분을 이제 일단 아까 설명을 드렸고, 네네. 그 다음에 사고 수리가 진짜 어떻게 보면 이 정도면 완벽하다 싶을 정도로 수리 잘 해놓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웠던 부분은 라이트 높이 조정까지는 안 돼 있더라. 사실 그런 부분은 놓칠 수 있는 부분이죠. 고객님께서도 라이트 높이를 조정할 수 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저랑 옛날 과거 저랑 똑같은 질문을 하셨었고. 일단은 기능적으로는 라이트가 그렇게 틀어진 게 문제는 안 되는데 조정해버리고 뭐 해버리면은 뭐 사고 안 난 차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렇게 삐딱한 상태로 운행하시면서 왠지 내 차가 뭔가 더 어두운 것 같은데 하면서 모르고 타는 거죠. 그렇죠. 밤마다 더 어둡게 쓰는 거고 상대방 차 눈부시게 타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리할 수 있게끔 지적을 좀 해드렸고, 일단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모르고 사셨다가 나중에 추후에 이런 부분을 누군가가 야, 이 부분 단차 다르다, 야, 이 부분 라이트 다르다 이렇게 했다면은 뭔가 자기가 차를 잘못 산 것 같고 좀 이런 부분이 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거를 다 알고 그 다음에 이 금액에 살지 말지 그때 고민을 해야지, 모르고 이 금액에 살지 말지 고민하는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쪼록 뭐 고객님께서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이해는 하셨고, 차를 모르고 산 것보다 확실하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수리가 됐는지 알고 사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되게 좀 만족을 하셨던 것 같고, 요새 좀 중고차가 많이 싸죠. 저희 매물도 지금 싸게 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 거래가 아예 멈춰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중고차를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무조건 가격만 보지 마시고 차량에 대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사시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 들어요. 사실 아까 차를 보러 갔을 때 냉간실, 아, 진짜 그 부분. 네. 가서 냉간 시동을 제가 걸고 소리를 들어야 했는데 가자마자 뭐 본네트 열려있고 시동 걸어 놓으셨길래 그렇죠. 가자마자 이건 아닌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차를 보는 입장에서 엔진이 열을 어느 정도 받아 있으면은 그거를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어렵거든요. 그 냉간 시동을 그렇죠. 걸고 그 소리를 본인이 들으셔야 돼요. 그렇죠. 고장 초기는 주로 차량이 열받기 전에 증상이 조금씩 나와주기 시작하니까.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고 어떻게 해결하면 될지 이 부분을 잘 알고 사신다면 뭐 중고차 잘못 사서 문제될 그럴 건 없지 않을까요? 그렇죠. 웬만한 사고차도 네. 잘만 수리돼 있으면 가장 좋아요. 그렇죠. 금액적인 부분에 메리트가 근데 충분히 이제 있으니까. 사고 엉망으로 된 거 모르고 샀다가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아무쪼록 뭐 광주 지역뿐만 아니라 뭐 타 지역 광주에서 수원을 가야 되는데 차가 뭐 부산에 있는데 대구에 있는데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차든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함께 해드릴 수도 있고 대행으로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 중고차 구매하려는데 겁이 난다, 무섭다, 누가 좀 봐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스마트 정 실장과 김만장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영상 말미에 이제 저희가 검수 진행했던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 저희가 어떻게 차량을 꼼꼼히 확인하는지 한번 봐주시고, 저희가 편집 없이 그대로 좀 올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만큼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차를 봤다는 걸 좀 보여드리려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영상을 끝까지 한번 봐주시고, 이런 서비스 필요하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중고차에 대한 고민 해결 스마트 정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리 나는 거 시동 막 걸었을 때 그게 이제 발생해요. 네네. 근데 그 소리가 나도 그 나는 상태로 한 10만 킬로 타버려도 크게 막 문제가 되진 않은데 처음에 막 시동 걸 때 짜라라라라라라 부 이제 부드러워지고 소리 그런 식으로 이제 그거를 확인을 했으면 좋은데 제가 그럼 시동 한번 걸면 아니요 이제 지금 소용 없어요 이제. 예, 완전히 식어가지고 잠깐 걸었을 때만 한번 나는데 주행거리상 아마 괜찮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혹시 나더라도 타는 데는 문제는 안 되니까. 매다 돌리는 거 조작이 됐나 안 됐나 이제 그 걱정할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또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이제 뭐 어디 뭐 유튜브나 영상 같은 데는 뭐 브레이크 페달 고무 달아진 거 봐라 뭐 봐라 하는데 그런 것도 바꾸면 다 소용없고 일단은 메달을 꺾어도 교환 안 하는 부분들 브레이크 액 색깔 이 정도 키로수 타면은 이 정도 마모되고 근데 이게 운행 습관이나 환경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거의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아주 지극히 정상이고 그 다음에 또 감출 수 없는 거 냉각수가 이제 운행하면서 점점 조금씩 오염이 되는데 지금 현재 키로수에 맞는 오염 상태인가 지금 냉각수 색깔이나 네. 그 다음에 여기 주입구 여기 떼낀 거 네네. 그다음에 여기 주입구랑 맞닿는 부분에 떼낀 거 이게 지금 이 정도 떼꼈으면은 지금 주행거리랑 거의 맞다고 생각되고요 일단은 네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하나만 갖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쵸. 이것도 뚜껑 바꾸고 여기 닦아놓으면은 모를 수가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액 이거 그다음에 이제 또 브레이크 디스크랑 패드 마모 상태 그리고 이제 실내 마모 상태 그 전반적으로 이제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얘가 뭐 한 10만 킬로 탄 거를 줄여놨다 한다면은 네. 디스크가 더 많이 달아져야 돼요. 한참. 그렇죠. 근데 디스크가 아직 새거 급이고 그 턱이 없고 네. 만약에 그 조작을 하고 그걸 감축해서 갈아놔 버렸다면은 이 표면에가 그 사선이 생겨요. 근데 또 막 머리 써가지고 한 8만 킬로 정도에 바꾸고 10만 킬로에 메달을 3만 원으로 돌려버렸다. 그 정도까지 했다면은 못 발견될 수도 있는 부분이죠, 얘도. 그렇죠. 그 다음에 엔진 오일 같은 거 뭐 교환 상태나 막 그런 것들은 얘는 이제 이거를 분해를 해줘야 이게 에어크랜을 볼 수 있어가지고 오일만 찍어볼 수가 있어요. 네. 오일은 지금 오일 양이 로우선에 찍히거든요. 네. 그러면은 색깔 자체는 지금 괜찮은데 아마 교환할 시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양으로 밀어봐서. 그리고 요거는 지금 이제 GDI 엔진이 오일을 바꿔도 좀 오일이 까매지는 습성이 있는데 오일 색깔만 가지고는 지금 이 정도면 좋은 편이에요. 이거 이제 이 안에 볼 때는 네. 저 안쪽에 보면은 이제 그 알루미늄으로 된 쇠가 보여요. 네. 그 쇠 쪽에 그 떼꼈는가 지금 깨끗하고 알루미늄이 그대로 잘 노출돼 있고요. 오일을 아예 안 바꾸고 말려버리고 탄 차들 같은 경우에 그쪽에 이제 때가 끼거든요. 일단은 이쪽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얘를 했던 거는 속에 압력이 차니까 밀봉이 잘 되면은 압력 때문에 한쪽 문만 닫을 때 좀 그 힘을 더 세게 줘야 돼요. 네네. 그리고 한쪽 문이 열려 있으면은 압이 해지가 되니까 이걸 좀 더 살살 닫아도 되는데 이걸 열고 해도 약간 더 힘을 줘야 되는 편이에요. 좀 잘 닫히는 차에 비하면은. 근데 이게 이제 이상은 아니고 앞쪽 문도 지금 그잖아요. 자연스럽게 다들 안 닫히잖아요. 이상이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고무가 혹시 뭐 돌 꼽혀서 그런가 해갖고 아까 그런데 좀 꼽아서 했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이 고무들이
좀 엠보싱이 좋은 거죠 지금. 아. 그리고 얘를 문이 잘 닫히게 하려면은 이 닫힐 때 문 안으로 네. 잡아주는 이 고리를 살짝 밖으로 빼주면 되는데 대신에 그렇게 되면은 단차가 그쵸. 문이 살짝 삐져나오고 그 다음에 이걸 세게 닫아야 되는 차일수록 밀봉이 잘 돼요. 외부 공기가 문틈으로 잘 안 들어온다 그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은 딱 제가 볼 때는 좀 세게 닫아야 되네, 약간 불편하네. 근데 손을 대는 것보다는 밀봉 잘 된 상태로 이대로 타다 보면은 이제 고무가 점점 쇠약해지면서 그 경도가 이제 떨어지면서 이 탄성이 좀 죽으면은 네. 아마 부드럽게 닫히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트도 많이 근데 저는 그거 안 좋더라고요. 그래요? 왜냐면 옛날에 고장난 걸로 하도 많이 봐갖고. 있으면 편하긴 해. 좀 부드럽고 알아서 잡아주고. 특히 애들 있는 집에서는 그거 있으면 좋아요. 애들이 그냥 애들 힘없이 닫을 때도 있고 한데 그게 있으면 딱 닫아주니까. 좋죠. 네. 진짜 해보니까 확실히. 애들 사정없이 닫아보니까 한금은 자식이지만 뭔가 기분 나쁠 때 있어. 원인은 모르겠는데 네. 이쪽에 한번 지금 분해했던 흔적은 있어요. 여기 보면 고무가 살짝 말려 있잖아요. 네네. 수리를 했던 흔적은 있는데 보통 이렇게 되는 경우에 이쪽을 뭐 도색을 했다거나 수리를 했을 때 네네. 이제 수리하고 조립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도색한 그거를 눈에 안 보여요. 도색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눈에 발견 못할 정도로 이렇게 만약에 도색을 한 건데 발견을 못했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 도색을 잘 해놨다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지금 예를 들면 앞쪽에 지금 얘가 지금 그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도색 면만 가지고 봤을 때 요렇게 비교를 했을 때 아 약간 그렇구나 이제 그 정도 수준이지 자체만 놓고 봐가지고는 지금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에요. 수리가 잘 돼 있어요. 네. 뒷 범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도색이 면으로 봐갖고는 들어간 것 같아요. 도색이 들어간 것 같은데 이런 마감들 봐가지고는 물죽은 지금 안 보여요. 뭐 먼지가 묻었다거나 어디 뭐 아무튼 페인트 칠했던 흔적이다 그런 게 물죽은 안 보이는데 면이 이제 약간 이쪽 부분이 약간 안 좋아요. 양쪽 세로 부분이 이쪽 부분 면 좋은데 그래서 도색을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꼼꼼하게 잘 해놨기 때문에 문제되진 않을 것 같아요. 했어. 여기도 도색이 트렁크도 도색은 들어가는데 교환은 안 하고 얘는 도색 이것까지 먹진 않았어요. 안쪽에 실링 받았고는 그리고 플라스틱이니까 얘는 교환돼 버리니까는 얘는 만약에 찌그러졌더라도 판금은 안 했겠네요. 이쪽은 여기 시선에서 이 자리 봐보세요. 여기 뭐 보이죠 뭐 하나 왜 티끌 들어간 거. 아 요렇게 하니까 잘 보인다. 이 면 자체도 지금 요 오돌토돌함이 네, 그 먼지가 안에 들어가 있는. 네, 그리고 여기 면이 여기 시선에서 봐보세요. 눈 여기에서 그 올록볼록한 거 있잖아요. 네, 그게 요 다른 면하고 비교해 보시면은 그쵸. 차이가 있죠. 얘는 예. 요쪽도 아무튼 박치기가 들어가고 도색은 했다. 근데 트렁크를 떼다 붙이고 교환은 하지 않았고 그러면 이제 그 과정에서 이쪽도 같이 그 뭔가 분해를 하지 않았을까 트렁크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성능에는 앞에 체크돼 있지만 뒤쪽도 박치기가 있긴 있었다 정도. 근데 백판넬이나 그런 거는 건드리지 않고 아마 약간 좀 경미한 사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성능장이나 그런 데서 매입할 당시에도 확인을 못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결정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좀 가격 조율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거지. 예.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빼주세요 하면서 이제 그렇게 딜을 하는 거죠. 하다가 혹시 그리고 여기 녹이 나 있잖아요. 저 자리는 원래 이렇게 녹이 생겨요. 그 녹에 대한 방을 안 해놓은 부위에. 그러다 보니까는 왜 녹이 있지 안 좋은 거 아닌가 이제 오해할 수 있는데 미리 이제 말씀드리는 게 녹이 안 생길 수가 없게끔 안 생기게 조치가 안 되는 부위다. 여기도 여기 보면은 저 테두리 고무랑 살짝 이렇게 일자로 녹 살짝 있잖아요. 그 자리들 방청 아예 해놓질 않아서 할 필요도 없고 뭐 그 하기도 기술적으로 좀 고무랑 마찰되는 부위라서 좀 어렵고 뭐 이제 그런 부위라서 지금 트렁크 같은 경우에는 도색 들어갔어도 그쪽이 막 열을 심하게 받고 그러지 않아가지고 나중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되게 꼼꼼하게 작업을 잘 해놨어요. 근데 본네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시선 놓고 여기 봐보세요.
아 기스나 이거. 아니요 그거 기스 말고 약간 점점점점점점. 여기 있어요. 오도도도. 예, 이게 이제 그 엔진 열 올라오면은 나중에 여기가 이제 뿌옇게 되면서 클리어층이 그 투명층이 막 그 일어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때 되면 도색 한번 새로 해야지 이제 그 부분을 갖다가 이제 알고 사셔야 돼요. 수리 후 3에서 한 7년 사이 정도 그쯤에서 보통 이제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열 때문에 이런 것까지 달려 있는 건데 네. 그래도 그 도색을 할 때 약간 품질이 좀 안 좋은 경우에는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품질 차이가 뭐 페인트를 이쁘게 뿌리냐 안 이쁘게 뿌리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저도 이건 제가 직접 실험을 한 건 아닌데 도색업자분께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경화제 도색이 좀 빨리 마르게끔 섞는 경화제의 비율에 따라서 도색이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뿌릴 때 어떻게 배합을 했는지는 알 수가 없어서 시간이 지나봐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네트 쪽 도색 들어가 있으면은 나중에 한번 뺑키칠 다시 해야 될 수도 있다. 한 요 정도 부위가 이 엔진 바로 위쪽 부위가 여기가 이제 허옇게 일어나고 도색이 이제 얼굴 버진 피듯이 약간 그런 식으로. 신차를 사도 그러면 똑같은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요 도색 안 들어간 차는 안 그러죠. 무슨 말인지 예. 알겠어요. 공장에서 칠한 페인트는 안 그러는데 밖에서 칠한 페인트는 그 당시 작업자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작업은 이렇게 눈으로 보거나 뭐 해가지고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판단할 방법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요 조명에서 보니까는 조금 더 안 보이긴 하는데 지금 이제 도색면이 조금 지금 안 이쁜 게 이제 지금 보이네요. 살짝 요쪽 면이 도색이 안 이쁘고 저거는 광택 내거나 뭐 해도 안 잡히고 잡은다면은 결국은 또 도색을 해야 되는데 도색을 해도 엄청 새 거 같이 그렇게는 잘 안 나와요. 좀 장인분한테 맡겨도 먼지 티끌 같은 건 조금씩 흔적이 다 남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 어차피 금액이 이거 사고 때문에 좀 많이 그 다른 차보다 좀 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건 앞에는 제가 감수하고. 아이고 네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실내 앞쪽에 이제 사고가 있는 차 같은 경우에 네. 수리를 꼼꼼하게 했냐 대충 했냐를 이제 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네. 라이트 불빛이에요. 뭘 보는 거냐면은 라이트 불빛이 왼쪽이 높고 오른쪽이 낮잖아요. 맞아요. 원래 불빛 하나당 요 모양이에요. 왼쪽 거 올라오다가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오른쪽 거 여기서 올라오다 이렇게 돼요. 왼쪽 선이 두 개가 똑같이 맞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안 맞잖아요. 요거는 앞에 수리하면서 아마 앞에 이거 세 개 다 교환했으면 라이트까지 같이 교환됐겠죠. 그거를 갖다가 장착하고 나서 꼼꼼하게 아주 세심한 게 이제 그 이걸 조정까지는 안 해줬다. 지금 이렇게 습기 많이 차는 이유는 네네. 유리가 차갑고 네. 밖에 온도가 지금 따뜻해서 그래요. 근데 밖에 습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로되는 거예요. 그냥 유리잔에 물 맺히듯이. 이럴 때는 좀 히타로 앞유리를 녹여준다든가 아니면 이제 조금만 주행하면은 밖에 온도랑 맞춰지면서 괜찮아져요. 차 축이 뭐 틀어져 갖고 안 맞다 뭐 그런 상태는 아니네요. 그리고 핸들도 차 직진할 때 그 0점도 잘 맞아져 있고 근데 이제 바퀴의 편마모의 원인이 되는 그 요 모아지고 벌어지는 값 이제 전문용어로 토그 값이라는데 토그 값이 잘 맞나 안 맞나 그까지 맞춰졌나는 이따 이제 리프트 올려야 또 확인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토그 값 제외하고는 타바하고는 원래는 더 좋네요. 일단은 이런 거 소음기 같은 경우에는 네네. 녹이 잘 나는 부위예요. 지금 예. 뭐 많진 않은데 나중에 여기는 녹이 먼저 쓸 거고 여기 네네. 요 볼트나 여기 자리들이 그 도색 아니 그 페인트나 뭐 그런 작업이 안 돼 있어요. 네네. 면이 글라인더로 밀어불고 나서 그냥 쇠가 노출된 자리라서 네네. 여기는 녹이 있고 여기는 녹이 없고 그러잖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뭐 특이사항 뭐 안 좋다 그런 건 아니고 요런 데 부식도 용접 자리들 요 자리 용접 자리도 생기긴 생길 거예요. 이제 좀 더 타다 보면은 이제 이런 데들 녹은 좀 뭐 생길 수밖에 없다. 근데 이제 안쪽에 있는 저 철, 요 철판, 네네. 요런 메인 철판은 이제 부식 안 나게끔 그 아연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들 녹만 안 나 있으면은 요런 건 다 그 탈부착이 되는 부품들이라서 네네. 상관이 없고 요 메인 철판들은 부식이 돼버리면은 뭐 수리가 안 돼요. 그냥 차를 바꿔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데만 부식 없으면은 나머지들은 나중에도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네. 그리고 타이어도 날 안 서고 예쁘게 마모돼 있고 되게 다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뒤에
뒤에 브레이크 패드는 지금 많이 있어요. 아, 네. 많이 있고 요 딱 그냥 3만 킬로 탄 정도 사이즈고 앞쪽은 지금 브레이크 캘리퍼가 이게 좀 고급형이어가지고 네. 앞쪽은 확인이 안 돼요. 너무 감춰져 있어가지고 이건 나중에 바퀴 빼가지고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키로수 한 5만 넘어갈 때 오일을 바꿀 때 한 번씩 네네.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거의 마모가 안 되니까. 네네. 일단은 하체 수리 딱 봤을 때 뭐 수리해가지고 뭐 이런 데 저런 하는 그런 것도 사고 났다고 누가 말 안 하면 모를 정도로 네. 깔끔하게 잘 돼 있고 지하주차장 나가고 그럴 때 이제 퍽 하면 아마 이제 이를 네. 공갔을 거예요. 아. 뭐 이거 깨졌으니까 바꿔야 되나 막 그런 생각할 필요 없이 네네. 어차피 쓰면서 계속 소모되는 곳이라서 오케이 좋네요. 뭐요? 끝나버렸어?